세 번째 부인. 금기의 밤. 침실의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흰 시트 위에 은빛 물결을 그렸다. 류영건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며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63세.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눈빛과 단단한 체격이 그의 권력을 대변했다. 잠 안 오세요? 뒤에서 윤세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32세. 류영건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실크 나이트 가운을 입은 세연이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생각이 많아서 그래. 류영건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와인 잔을 사이드 테이블에 내려놓고 침대로 다가갔다. 후회하는 건 아니겠지? 세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트를 움켜쥐었다가 다시 펼쳐졌다. 후회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이미 선택한 일인데요. 그래, 선택했지. 류영건이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들어올렸다. 넌 현명한 여자야, 세연. 그래서 내가 널 선택한 거고. 세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고통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운 미소였다. 류영건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세연은 그의 품에 안겼지만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다. 그녀는 11개월 전 진우와 함께 그 강변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세연아, 우리 결혼하자. 아버지께 소개시켜 드릴게. 넌 내 인생의 전부야. 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세연은 눈을 감았다. 류영건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것은 차가운 공허함뿐이었다. 사랑해, 세연. 류영건이 속삭였다. 저도요. 세연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미안해요, 진우. 정말 미안해요. 1장 11개월 전, 봄.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류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순간부터 긴장이 온몸을 감쌌다. 33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소년처럼 위축되곤 했다. 류영건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아들을 관통했다. 여자구나? 질문이 아니었다. 단정이었다. 진우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내 표정에 다 써있어. 앉아라. 류영건이 손짓했다. 그래서 누군데? 재벌가 딸이냐? 아니면 유명한 집안 출신이냐?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며느리상을. 명문가 출신, 학벌 좋고 집안 배경이 든든한 여자. 하지만 세연은 달랐다. 윤세연이라고. 대학 동창이에요. 지금은 작은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집안 배경은?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작은 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세요. 그리고 그만. 류영건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스쳤다. 우리 수준과 맞지 않아? 아버지.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연은 착하고 똑똑하고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사랑? 류영건이 비웃듯 말했다. 진우야, 넌 아직도 세상을 몰라.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야. 우리 같은 집안은 더더욱 그렇지. 전 다릅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여자를 바꿔가며 살고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찰싹. 류영건의 손바닥이 진우의 뺨을 후려쳤다. 서재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히 누구한테 입을 놀리는 거냐? 류영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 보답하냐?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그 차 타고 그 옷 입고 그 여자한테 잘난 척할 수 있는 줄 아냐? 진우는 뺨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이건 명령이야. 류영건이 차갑게 말했다. 안 그러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알아들었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다. 진우야, 괜찮아? 세연이 카페에서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아직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세연아,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안 된대. 우리 헤어지래.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나한테 뭐가 문제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진우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집안 배경이 맞지 않는데.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를 설득할게. 꼭. 세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우가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류영건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진우야,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잠시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진우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네가 아버지랑 싸우면서까지 나한테 집착하는 거. 나도 힘들어. 시간을 가지자. 조금만. 세연아, 제발. 진우가 애원했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다. 이장 악마의 제안. 세연이 헤어진 지 일주일 후 그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세연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류영건 회장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세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롯데호텔 라운지로 와주시겠습니까? 세연은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다. 호기심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진우에 대한 마지막 미련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연은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류영건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오셨군요, 세연 씨. 앉으세요. 세연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류영건이 와인을 따라주었다. 갑작스럽게 부른 점 죄송합니다. 류영건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진우 때문에 꼭 만나야 할 것 같더군요. 진우가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걱정 마세요. 건강합니다. 류영건이 웃었다. 다만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세연 씨 때문에. 세연의 가슴이 아팠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진우를 위해서였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류영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 씨는 똑똑한 분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안이요? 류영건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이었다. 세연 씨 아버지 회사가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죠?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류영건이 차갑게 말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은행 대출도 연체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우리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면 아마 파산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류영건은 천천히 와인을 마셨다. 저와 거래를 하시죠. 세연 씨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다면 아버지 회사는 안전할 겁니다. 계약도 연장되고 추가 발주도 들어갈 테니까요. 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금 저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류영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저의 여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세연 씨 아버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80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안전할 겁니다.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진우를 사랑해요. 알고 있습니다. 류영건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죠. 세연 씨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우에 대한 사랑이냐, 아니면 아버지와 80명의 생계냐?
세연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우는 아드님이잖아요. 바로 그래서입니다. 류영건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진우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너무 약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인지. 세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그리고 류영건이 덧붙였다. 세연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여자. 제 옆에 있어도 손색 없는 사람이죠. 이건 미친 짓이에요. 세상은 원래 미쳤습니다. 류영건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연락주세요. 류영건은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세연은 홀로 남아 끝없이 울었다. 삼장지옥의 선택. 세연은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진우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았다. 8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가족이 있었다. 세연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아버지 윤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50대 중반의 그는 평생을 이 공장을 위해 헌신해왔다. 아빠,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너 때문에 미안하구나. 윤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인데. 세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세연은 진우를 만났다. 한강공원이었다. 진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세연아, 보고 싶었어. 왜 연락 안 했어? 세연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진우의 따뜻함, 진우의 향기, 진우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진우야.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뭐? 진우가 그녀를 밀어내며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다시 시작하자고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연이 고개를 흔들었다. 나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어.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지? 농담이지? 미안해, 진우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난 현실을 선택할래. 세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울부짖었다. 세연아, 세연아. 하지만 세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세연은 류영건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류영건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연 씨.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사장 금단의 관계. 세연과 류영건의 관계는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호텔에서의 저녁 식사였다. 류영건은 신사적이었고 대화는 지적이었다. 그는 세연에게 예술에 대해, 철학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연 씨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똑똑하군요. 류영건이 미소 지었다. 제 곁에 있기에 완벽합니다.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형처럼 앉아 그의 말을 들었다. 몇 주가 지나며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류영건은 세연에게 선물을 주었다. 명품 가방, 보석, 옷. 그리고 세연의 아버지 회사에는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다. 어느 날 밤 류영건은 세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세연은 알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긴장하지 마세요. 류영건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는 세연 씨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해, 진우야.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이후 세연은 류영건의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점점 그에게 익숙해졌다. 류영건은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세심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물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하지만 세연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진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우는 꿈. 그리고 그녀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꿈. 5장 결혼 선언.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류영건은 세연에게 청혼했다. 세연,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결혼이요? 하지만 진우는 이미 당신을 잊었을 겁니다. 류영건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세연, 당신은 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왜 저예요? 왜 하필 진우의 여자친구였던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류영건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당신을 처음 본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진우가 회사에 당신을 데려왔을 때 당신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당신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 것이어야 한다고. 세연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때부터 저를 노리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류영건이 비웃듯 말했다. 아니면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당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당신을 소개하러 왔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세연은 전율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아들의 사랑도 그녀의 고통도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당신은 악마예요.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류영건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 악마가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1개월 후 류영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윤세연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다. 윤세연 씨는 회장님 아들분의 전 여자친구가 아닙니까? 류영건은 미소를 지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과거도 없습니다. 저는 세연 씨를 사랑합니다. 육장 아들의 절규. 진우는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TV를 보다가 멈춰섰다. 화면에는 아버지와 세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세연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진우야, 뉴스 봤구나? 류영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세연은 제 여자친구였어요. 과거형이잖아. 이제는 내 약혼자고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미쳤어요. 아버지는 미쳤다고요. 진우가 소리쳤다. 진정해, 진우야. 세연은 현명한 선택을 했어. 너보다는 나를 선택한 거지. 그게 현실이야. 세연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뭘 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류영건이 거짓말을 했다. 세연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넌 받아들여야 해. 진우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다. 류영건의 저택 앞에서 진우는 문을 두드렸다. 집사가 문을 열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회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세연 씨는 어디 있어요? 세연 씨도 함께 나가셨습니다. 진우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는 몇 시간을 그렇게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밤이 되어서야 류영건의 차가 돌아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류영건과 세연이었다. 세연은 진우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세연아. 세연은 고개를 돌렸다. 진우를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세연아, 제발 나 좀 봐.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뭘 한 거야? 진우야, 류영건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세연은 이미 선택을 했다. 닥쳐요. 진우가 소리쳤다. 세연아, 대답해줘. 네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세연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다. 그래요. 거짓말이잖아. 진우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눈을 봐. 네 눈은 거짓말을 못해. 세연아, 제발.
그만해요, 진우 씨. 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회장님과 결혼할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데? 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류영건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들어가지, 세연. 두 사람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진우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세연아, 세연아.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7장 결혼식의 악몽.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진우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는 식장 밖에 서 있었다. 명동의 한 특급 호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진우는 담배를 피우며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진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돌아보았다. 대학 친구 민석이었다. 민석아. 이러지 마. 들어가자. 술이나 마시러 가자. 안 돼. 난 봐야 해. 세연이 정말 저 안으로 들어가는지.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진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아버지한테 맞설 수 있었어야 했어. 세연을 지켰어야 했어. 그때 하얀 리무진이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세연이 내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그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진우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소리쳤다. 세연아. 세연이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가요.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세연아, 우리 도망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지켜줄게. 뭐든지 할게.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못 가요. 진우 씨. 부디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세연은 돌아서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민석이 그를 부축했다. 진우야, 일어나. 가자. 하지만 진우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장 안에서는 화려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류영건과 세연이 단상에 올라 서약을 했다. 신랑 류영건 씨, 신부 윤세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신부 윤세연 씨, 신랑 류영건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부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8장 지옥 같은 신혼. 결혼 후 세연과 류영건은 한남동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기 시작했다. 세연은 류영건의 아내로서 완벽한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그의 파티에 동행했고 사교 모임에서 우아한 모습을 보였고 그의 집을 관리했다. 하지만 밤마다 세연은 악몽에 시달렸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연아, 왜 날 버렸어? 어느 날 밤 세연은 침실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20층.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고통도 죄책감도. 뭐 하는 거요? 뒤에서 류영건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연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류영건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세연, 당신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무슨 일이 있어? 없어요. 세연이 고개를 저었다. 진우 생각하는 거요? 류영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요, 세연. 아직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모르겠어요. 전 그냥 너무 힘들어요. 류영건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하오. 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소. 세연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류영건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연,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처음에는 집착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이오. 제발, 나를 봐주오. 진우는 잊고 나만 봐주오. 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류영건을 사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야 했다. 구장 진우의 각성. 한편 진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옛 비서를 만났다. 술집에서였다. 진우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김 비서님. 진우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우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데요? 세연 씨 이야기요. 사실 그때 제가 세연 씨한테 연락을 한 사람이에요. 회장님 명령으로.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비서는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이 세연 씨 아버지 회사를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점을 찾아내라고. 세연 씨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회장님은 그걸 이용해서 세연 씨를. 진우의 손이 떨렸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연을 협박한 거예요? 네. 세연 씨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 개자식. 진우 씨, 진정하세요. 저도 늦게나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회장님 밑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양심이. 진우는 김 비서의 어깨를 잡았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세연을 협박했다는 증거요. 직접적인 증거는. 하지만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그리고 여러 불법 거래 내역은 있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 둔 게 있어요. 그걸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우 씨. 회장님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우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끝낼 겁니다. 십장 복수의 계획. 진우는 김 비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류영건의 수많은 비리가 담겨 있었다.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그리고 여러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진우는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자료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최소 징역 5년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류영건 회장 아닙니까?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 이미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진우는 바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세연을 만나야 했다. 그녀의 증언이 필요했다. 진우는 세연이 자주 가는 카페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드디어 세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세연아. 세연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 씨, 왜 여기에? 얘기 좀 하자. 30분만. 제발. 세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구석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세연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않았다. 진우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저를 잊고 사세요. 알아? 다 알아. 진우가 말했다. 아버지가 널 협박한 거. 네 아버지 회사를 이용해서. 세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김 비서님한테 들었어. 세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다 아버지 때문이야. 세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미안해요, 진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랑 직원들, 그 가족들까지 다 책임져야 했어요. 알아? 다 이해해.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내가 끝낼 거야. 아버지를 무너뜨릴 거야. 세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할 거야. 증거가 있어. 그리고 내 증언이 필요해. 세연아, 나 좀 도와줘.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안 돼요. 그러다 진우 씨가 다칠 수도 있어요. 회장님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이제 복수만 남았어. 진우 씨. 세연이 눈물을 흘렸다. 전 회장님의 아내예요. 증언할 수 없어요. 부부라도 범죄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있어. 변호사가 그러더라. 세연아, 제발. 우리 함께 이 악몽에서 벗어나자. 세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요, 진우 씨. 회장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에요. 11장 들키다. 진우와 세연은 비밀리에 만나며 증거를 모았다. 세연은 류영건의 서재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몰래 복사했고, 진우는 그것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어느 날 류영건이 눈치를 챘다. 세연,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요? 저녁 식사 중이었다. 세연은 긴장한 채 대답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요. 거짓말 마시오. 류영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 진우 만났소?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니에요. 류영건은 태블릿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카페에서 진우와 세연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다. 내가 바보로 보이오? 당신을 미행시켰소.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체 뭘 하는 거요? 그 자식이랑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거짓말. 류영건이 식탁을 내리쳤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내 서재에서 서류가 없어진 것도 당신 짓이요? 세연은 뒤로 물러났다. 저는 류영건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당신 나를 배신한 거요? 내가 당신 아버지 회사 살려준 거 잊었소? 죄송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류영건은 비웃었다. 힘들다고? 당신이 뭘 알아?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줬어. 돈도, 명예도, 안전도. 저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세연이 소리쳤다. 전 그냥 진우랑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찰싹. 류영건의 손바닥이 세연의 뺨을 후려쳤다. 세연은 바닥에 쓰러졌다. 감히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이름을 불러. 세연은 뺨을 감싸고 울었다. 류영건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 오늘부터 외출 금지요. 그리고 휴대폰 내놔. 진우한테도 연락 못해. 안 돼요. 안 돼? 류영건이 비웃었다. 당신 아버지 회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세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류영건은 그것을 받아 부숴버렸다.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세연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잠겼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울부짖었다. 12장 진우의 결단. 진우는 세연과 연락이 끊긴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찾아갔지만 경비가 그를 막았다. 진우 씨, 회장님 지시로 출입 금지입니다. 세연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진우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는 알았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고소장 제출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세연 씨 증언이. 제가 증언할게요. 그리고 김 비서님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제발요. 세연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펜트하우스를 바라보았다. 20층 어딘가에 세연이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조금만 기다려, 세연아. 내가 꼭 구해줄게. 13장 폭로. 다음 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류영건 전 회장 수백억 비자금 조성. 아들이 직접 고소. 재벌 총수의 추악한 민낯. 며느리감 협박해 아내로 삼아.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류영건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류영건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다. 그 새끼가 감히. 그는 세연의 방문을 열었다. 세연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때문이요? 류영건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 자식한테 자료를 준 거지?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해요? 좋아. 당신 아버지 회사 오늘 당장 계약 파기하겠소. 세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하세요. 이제 상관없어요. 뭐라고? 전 이제 지쳤어요. 당신 때문에, 이 결혼 때문에 모든 게 지겨워요. 차라리 끝내고 싶어요. 류영건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비웃었다. 끝내고 싶다고? 좋아. 끝내주지. 하지만 당신 방법대로는 아니야. 그는 방을 나가며 문을 잠갔다. 세연은 혼자 남았다. 14장 세연의 선택. 며칠 후 검찰이 류영건을 소환했다. 그는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드님과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류영건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세연은 여전히 방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20층.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난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고, 나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요. 회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용서하세요. 이제 두 사람의 죄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세요. 다음 생에는 꼭 만나요. 그때는 아무 장애물 없이 행복하게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세연. 그녀는 편지를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창문 난간에 올라섰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세연은 눈을 감았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웃고 있었다. 세연아, 사랑해. 세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사랑해, 진우야. 그리고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15장 무너지는 세계.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검찰 조사실로 뛰어들어왔다. 검사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여긴 어떻게? 부인께서. 류영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연이? 세연이 어떻게 됐어?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투신하셨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류영건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안 돼. 안 돼.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검사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밀쳐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세연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다. 응급실 침대 위에 흰 천으로 덮인 그녀의 몸이 놓여 있었다. 류영건은 천천히 다가가 천을 걷었다. 세연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세연아. 류영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고인께서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경찰이 가져갔는데 사본이 있습니다. 류영건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다. 세연의 마지막 말들. 그녀의 용서. 그리고 진우에 대한 사랑.
류영건은 편지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평생 강했던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같은 시각, 진우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응급실 앞에서 멈춰섰다.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아니, 저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인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유서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그리고 침대 위에 세연을.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세연아. 류영건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진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세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두 남자는 한 여자의 시신 앞에서 침묵했다. 그들 사이에는 미움도 분노도 아닌 오직 깊은 슬픔만이 흘렀다. 16장 심판의 날. 세연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화려한 재벌가의 장례식이 아니라 작은 장례식장에서의 소박한 장례였다. 세연의 부모와 몇몇 친구들, 그리고 진우만이 참석했다. 류영건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다. 검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고, 그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진우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3번 절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세연아, 편히 쉬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세연의 아버지 윤철수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진우 씨, 고맙습니다. 우리 딸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셔서.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일찍 행동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세연이. 아닙니다. 윤철수가 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세연이가 남긴 편지. 다른 편지도 있었어요. 저희한테 쓴 편지. 거기에 진우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연이는 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진우 씨 덕분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대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진우 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세연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진우는 검찰에 추가 진술을 하러 갔다. 담당 검사가 그를 맞이했다. 진우 씨, 유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세연 씨가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그리고 세연 씨에 대한 강요죄까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세연의 죽음은요? 그건 책임 안 지나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강요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증언은 다 하겠습니다. 17장 구치소에서의 대면. 며칠 후 진우는 구치소에 있는 류영건을 면회하러 갔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봐야 했다. 면회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류영건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져 있었다. 왔구나. 류영건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류영건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사람 하나 죽게 해놓고 미안하다고요? 알아. 변명할 생각 없다. 내가 미쳤었어. 세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집착했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소유욕이었어.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왜요? 왜 하필 세연이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여자가 많았잖아요. 왜 하필 제 여자친구를 빼앗은 거예요?
류영건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복수였어. 뭐라고요? 너한테 대한 복수. 아니, 내 자신에 대한 복수였을지도 모르지. 류영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우야, 난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았어.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하고 버리면서.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너를 보면서, 순수하고 착한 너를 보면서 질투가 났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게.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 인생을 망친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모든 걸 잃었지. 회사도 명예도 세연도 그리고 너도. 류영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우야,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제발 행복해져라. 세연의 목까지. 진우는 일어섰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용서 못해요.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연이 유서에 썼어요.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전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냥 잊을게요. 진우야,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진우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다. 류영건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18장 재판. 몇 달 후 류영건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류영건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50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회사 자금 2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윤세연 씨를 협박하여 결혼을 강요했고 이는 결국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김 비서의 증언, 세연의 유서, 그리고 진우의 진술까지.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류영건이 일어섰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진우는 없었다. 그는 오지 않았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류영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저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었고 사람들을 도구로 여겼습니다. 특히 윤세연 씨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저는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건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을 뿐 그녀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류영건은 세연의 부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윤철수 씨, 그리고 사모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변명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남은 제 인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류영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류영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받아들였다. 2년 후, 2년이 흘렀다. 진우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정착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카페 이름은 세연의 정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 벽에 걸린 세연의 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세연아.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진우는 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살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다. 진우는 그녀에게 커피를 내오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처음 오셨어요? 네,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카페 이름이 독특하네요. 세연의 정원. 진우는 잠시 벽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제게 소중했던 사람 이름이에요. 아, 죄송해요. 혹시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우가 미소 지었다. 오히려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주는 게 고마워요. 여성은 사진을 보고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네요. 네. 마음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진우는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다. 김비서였다. 진우 씨, 잘 지내시죠?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교도소에서 병을 얻으셨대요. 췌장암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회 오시겠습니까? 진우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아니요. 전 이미 작별했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다시 세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세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모두 자유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같은 시각, 교도소 의무실에서 류영건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떴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괜찮아요. 류영건이 약하게 웃었다. 가족은 없어요. 다 제가 잃어버렸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 세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던 그녀. 하지만 그 미소는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다. 세연, 미안해. 류영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이 감겼다. 의무실 창문 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하얀 비둘기였다. 그것은 푸른 하늘을 향해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다. 자유를 향해. 3개월 후, 진우는 카페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다. 발신인은 윤철수였다. 진우 씨께 잘 지내시는지요? 세연이 아버지 윤철수입니다. 류영건 전 회장이 지난달 교도소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 직전 그가 우리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진우 씨한테도 전하라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씁니다. 진우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연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못했던 것을 그 아이가 해줬습니다. 부디 행복하기를. 진우 씨, 우리 딸 세연이도 하늘에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제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윤철수 드림. 진우는 편지를 읽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그리고 그는 세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세연아,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 하지만 이제 난 살아갈게. 네가 바랐던 대로.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삶은 계속되었다. 아픔과 함께, 하지만 희망도 함께. 그리고 어딘가에서 세연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평화롭게. 이 이야기는 권력의 남용, 사랑과 집착의 경계, 그리고 선택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연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고, 진우는 아버지와 연인 사이에서 무력함을 느꼈으며, 류영건은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권력은 책임과 함께 와야 하고, 어떤 선택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진우가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